아유, 이 소리 봐라. 네. 5,500원이? 올랐네? 올랐어요. 정신없지? 4,500원. 네. 여기도 다 벌레. 우와, 정신없지? 이거는, 네. 이것도 응애예요? 응애 약충, 이건 성충. 아, 예. 이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늘, 양파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해충에 대한 영상인데요. 특히 월동이 끝난 지금 시기에 꼭 미리 방제를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해서 해충 피해로 약해진 작물에 관주를 할 때 이 유니칼슘을 더해주면 정말 좋은데요. 이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늘이나 양파에 많이 발생하는 해충은 땅속에서 서식하는 뿌리응애와 고자리파리입니다. 저희도 이 뿌리응애와 고자리파리의 발생이 확인이 되어서 얼른 방제를 해주었는데요. 모든 병해충이 마찬가지이듯 이 벌레들도 예방이 중요하지만 혹시 발병의 느낌이 든다면 더 빠르게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뿌리응애와 고자리파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간단히 아셔야 하는데요. 뿌리응애와 고자리파리는 비슷한 듯 하지만 또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먼저 고자리파리는 연 3회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고자리파리는 알에서 부화해서 성충이 될 때까지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충의 발생 시기는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3월 하순과 5월 중순, 9월 하순부터 10월 사이까지 3번 정도 발병을 합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중부지방은 약 일주일 정도 늦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그 시기도 조금씩 당겨지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충은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활동을 시작해서 오후 2시나 4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산란을 합니다. 주로 기주식물의 잎 틈이나 흙 속에 알을 낳는데요. 한 번에 50개에서 200개까지 낳습니다. 이렇게 낳은 알은 다음 5월 중하순에 성충이 되고 다시 알을 낳아서 다음 성충이 9월과 11월 사이에 성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뿌리응애는 발생 주기가 더욱 짧은데요. 주로 팥속 작물인 양파, 파, 마늘, 부추 등을 가리지 않고 번식을 잘하는 토양해충입니다. 뿌리의 생장점 부분을 파먹으면서 작물의 성장을 못하게 하고 뿌리와 비늘 줄기까지 파먹으면서 구멍을 냅니다. 처음에는 바로 피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가해 부분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면서 식물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확실히 성장을 못하는 것이 보이고 또 노랗게 말라가면서 고사되어 버립니다. 이 뿌리응애는 알에서 성충까지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이고 알도 무려 600개나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응애 한 마리가 있어도 마늘 하나를 고사시키고 또 다음 작물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마늘밭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해를 막대하게 줄 수 있는 해충들인데요. 그럼 이 해충들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 증상과 확인하는 방법,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자리파리나 뿌리응애는 1차적으로 작물의 뿌리를 가해합니다. 먼저 약한 뿌리 부분을 가해하다가 성장하면서 구근에 구멍을 내고 파먹는데요. 이때까지도 지상부에서는 초기에 피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장이 멈춘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뿌리와 줄기비늘 속까지 파먹으면서 작물이 성장을 못하고 서서히 누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레의 피해를 받았던 곳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벌레가 번지는 문제와 함께 그대로 병원균에도 함께 확산이 되면서 마늘밭 전체로 번지는 것이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뿌리응애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25도 사이 온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데요. 장마철과 같은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3월 22일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서산 지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로 꼭 밭에 나가서 작물의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 유독 성장을 못하는 작물은 흙까지 한번 뽑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순서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는 식물을 뽑아서 봐도 눈으로 쉽게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충 피해인지 영양 부족에 의한 문제인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덜한 작물은 흙까지 같이 파서 좀 큰 농약사나 농협 농자재 마트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벌레가 발견되면 이에 맞는 약제를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로 삐져나오거나 그러지. 아, 그래 단단히 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단히 쌌어. 아유, 벌레 응애. 응애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기도 하네요. 그럼 예, 당연히 살아서 움직이지. 여기 봐, 속속들이 막 나오잖아. 그러네요. 50점 50만 원. 벌레가, 아유, 이 소리 봐라. 네. 5,500원. 5,500원이요? 올랐네? 올랐어요. 정신없지? 4,500원. 네. 올해부터 올랐어요. 오르는 거만 있고, 내리는 거 없고. 그렇게 해서 또 확대해봐라. 그러면 아주 징그럽지. 예. 여기도 다 벌레. 우와, 정신없지? 이거는, 네. 이것도 응애예요? 응애, 약충, 이건 성충. 예. 이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아유, 다음으로 토양 속 해충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에 대한 예방과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의 예방은 심기 전부터가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시기가 3월 중하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맞게 방제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을에도 마늘이나 양파를 다시 재배를 하셔야 하니까요.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에 유독 성장을 못하고 잎이 누렇게 변해가거나 고사되어 가는 것이 있다면 이게 성장 부진인지 병해충 피해인지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확인한 결과 뿌리응애나 고자리 피해가 맞다면 바로 방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이런 약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히로인과 네마존 두 가지 약제를 관주해 주려고 구입했는데요. 히로인은 뿌리응애에 효과가 좋고 아까 선충도 마늘에서 보였기 때문에 뿌리옥 선충 방제로 네마존이라는 약제를 구입했습니다. 아마 지역 농약사에 가시면 동일한 약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농약은 지역 농약사에서 추천해 주시는 다른 약제로 해주셔도 되니까요. 처방받으신 약제를 적용 기준에 맞게 물에 희석해서 관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약물이 뿌리 밑에까지 충분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이 뿌리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아랫부분에 남아있던 해충들이 다시 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해주시고요. 비닐 피복을 벗기고 하셔도 좋지만 저희는 수확 때까지 피복을 벗기지 않습니다. 대신 비닐 구멍 사이로 약물이 잘 스며들도록 해서 관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을 어떤 제품으로 방제를 하느냐보다 약물이 꼭 뿌리까지 스며들도록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관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해충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예방적 방제를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작물 재배 전 예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유니칼슘을 희석하는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심기 전에 밭에 퇴비와 거름을 적당히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부숙된 퇴비를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작물에는 이 부숙 퇴비의 유기질이 무척 좋은데요. 간혹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은 퇴비를 넣어서 가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퇴비에 부숙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해서 종구를 소독할 때도 충분한 시간을 지켜서 종구를 소독해 주시고요. 토양에도 토양살충제로 소독을 하고 예방을 해주시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니칼슘을 마늘, 양파에 넣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충으로 작물이 약해지고 성장이 늦어졌다면 이 유니칼슘도 방지하는 농약과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물이 단단해지고 내성이 강해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이 칼슘인데요. 특히 유니칼슘에는 이렇게 칼슘뿐만 아니라 질소와 칼륨도 함께 들어있어서 작물의 성장과 단단함을 높이는 데 매우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저희 같은 경우는 500리터를 기준으로 유니칼슘 1kg 정도를 넣습니다. 보통 이 배부식 분무기를 사용하신다면 20리터에 유니칼슘은 40g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에 녹이실 때는 잘 녹지 않는다면 뜨거운 물로 녹이시면 더 잘 녹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뿌리응애나 고자리 피해가 커질 시기니까요.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꼭 피해가 커지기 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